반갑습니다. 어, 18차 의료선교 대회 2차 프리 컨퍼런스에서 비즈니스 의료선교 파트 두 번째 발제를 하게 된 신경배 선교사라고 합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올해 54세이며 아내 김찬양 선교사와 두 딸 찬미, 찬이가 있습니다. 두 딸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대학 재학 중이고 저희 부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 중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치과 기공사의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1996년 모교회와 선교 단체로부터 공동 파송되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료 선교회에서 파송된 치과 의사, 치위생사 선교사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며 NGO 아시아 문화개발협력기구 내 열방치과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치과 병원에서 치과 기공실을 담당하며 수련의 교육 및 모바일 클리닉 사역, 그리고 현지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신앙생활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어려워진 교회 형제들을 위한 직업 창출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살려 형제들과 함께 치과 기공소와 치과 기자재 수입 판매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비즈니스 사역의 가능성을 보고 우즈베키스탄과 접경한 카자흐스탄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고, 현재 두 개의 회사를 설립, 운영 중이며 우즈벡과 카자흐에서 제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을 협력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여러 선교 대회와 뱀을 주제로 하는 미팅이 활성화되고 이슈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교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로는 선교사의 필요입니다. 즉, 선교사의 비자, 거주, 재정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지 현장의 필요입니다. 직업 창출, 복음의 접촉점, 삶으로의 제자화 등을 이루기 위한 필요일 것입니다. 저의 사역 기간 중 처음 10년간은 평신도가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는 이슈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가 소개되고 활성화되는 시기였다면, 다음 10년은 선교사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인식의 충돌이 한국 교회와 선교지 현장 양쪽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통을 중시하고 목회자 중심 선교의 한국 교회와 선교계가 안고 있었던 신학과 인식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선교는 다양한 선교 형태의 한 부분으로 선교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 의료를 전수하는 교육과 대민 진료를 통한 활동 등을 통해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현지인들이 도움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의 큰 중심이었던 NGO를 통한 진료와 교육의 장이 여러 선교지 현장 환경의 변화로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 한국 교계에 불편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비즈니스의 모습으로 어떻게 접목되고 형상화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이 의료 선교의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형태인 치과 기자재 수입 판매업은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고, 의료 선교사들이 도전할 만한 분야이며 가능성이 있기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의료 선교사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뱀 사역이 가능한가? 저는 처음 우즈벡에 도착하여 선임 사역자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료 선교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면서 가장 비효율적인 사역이라고 전해진다. 다른 사역 분야에 비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오랜 시간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의료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건물, 장비, 의료 소모품, 보조 인력 등 많은 조건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기에 다른 선교사들과 사역들을 비교하게 된다면 과연 의료 선교가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의료 선교사들은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진 곳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많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 국가마다 의료 환경이 다 다르며 비즈니스 환경이 상이하기에 절대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의료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즉 의료기자재 수입 판매업은 많은 의료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이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 가진 오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이 비즈니스의 큰 자산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비즈니스는 일반적이다. 한국에 외국 의료인들이 들어와 영리 목적으로 진료를 한다거나 클리닉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국 의료인들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의료인들이 현지 의료 활동을 위한 면허와 자격을 취득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허가하는 국가들도 있고 특수한 경우 NGO나 국가가 허락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 관련 인허가를 받고 수입 절차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은 훨씬 일반적이며 수월하고 가능한 일입니다. 3. 한류의 바람. 한류는 한국의 문화,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많은 국가에 현재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은 것 못지않게 한국산 의료기기와 제품, 소모품은 다양하며 가성비를 통해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4. 직업 창출의 효과가 크다. 우즈벡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 가정, 친구, 학교와의 단절과 배척이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기에 그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 기공소와 기자재 수입 판매업을 교회 형제들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뱀 사역은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 1. 무한 경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들 국가 간의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 했다는데 비즈니스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이 직접 보이는 전쟁터입니다. 기존의 마켓이 구성되어 있고 기득권이 있으며 같은 업을 하는 타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어느 곳에서도 다 같은 환경이고 이러한 것을 기피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2. 관행과 블랙머니와의 싸움. 대부분의 선교 제한 지역은 투명한 금융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경찰, 세무서 등에서 요구하는 무언의 것들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하나의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국가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약간의 뇌물을 전달하면 관행상 3개월이면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겠다 하여 케이크 하나 달랑 선물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기다리니 인허가는 무려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마치니 해당 한국 회사에서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나는 누구인가? 이방인, 관리인. 제가 아무리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해도 현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저는 외국인이며 이방인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자흐로 이주 후 교회와 비즈니스를 위해 매달 방문하던 우즈벡 입국이 불어되었습니다. 7년간의 입국 금지는 2018년이 되어서야 해제되었습니다. 입국 금지의 이유에 대해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 때문이다. 경쟁 업체에서 힘을 썼다. 같이 일하는 형제들 중 누군가 욕심을 내서 못 들어오게 한 것이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요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준비한 발제 제목은 직업적 전문성과 사역적 전문성의 갈등 속에 최상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위 한 가지만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의료인으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라면 의료 선교사의 타역의 기회와 폭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 기자재 수입 판매는 의료인이 직접 전문성을 살리며 비즈니스를 하거나 전문 비즈니스맨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지인 파트너와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선교사가 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이 비즈니스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교회의 형제들이 저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안과병원을, 어떤 이는 종합병원으로, 치과 기공소를 통해 또 약국, 치과 기자재 수입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크리스찬 의료기관 또는 신앙 안에서의 비즈니스를 일구기 위해 어려운 현장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뱀 사역은 가치가 있으며 계속 발전, 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려워진 선교 환경 시대에 우리의 입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뒷모습으로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